발생으로 기분 좋은 방송 TBS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TBS 8시 종합뉴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누적 사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우한 지역의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세 번째 전세기가 오늘 밤 출발합니다. 오늘부터 병원에서 환자가 중국 이외 신종 코로나 발생국을 다녀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외신들은 오스카의 새 역사를 썼다며 주요 뉴스로 긴급 파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밤부터는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의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세 번째 전세기가 오늘 출발합니다. 3차 전세기는 오늘 저녁 8시 45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우한 텐허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밤늦게 우한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국 대상은 주 우한 총영사관의 수요조사에서 합승 의사를 밝힌 150여 명으로 우한시와 인근 지역의 교민과 중국인 가족 등입니다. 탑승이 가능한 중국인 가족은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친족과 배우자로 장인, 장모, 시부모, 형제, 자매 등은 비행기에 탈 수 없습니다. 전세기는 검역 등 탑승열차를 마치는 대로 내일 새벽 우한에서 이륙할 계획입니다. 전방에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규정 속도 80km 구간입니다. 국방어학원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근 중국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사람 사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사례에 대해 더 크게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다놈 가브라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소수의 사례가 더 큰 화제로 번질 수 있는 불똥이 될 수도 있다며 전 세계가 공중보건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브라예수스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조사할 WHO 국제 전문가팀이 중국에 도착했다며 이들은 중국팀과 협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잠복기가 최장 24일에 이를 수 있다는 중국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환자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번 이상 노출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잠복기가 매우 긴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현행 검역 권고안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병원에서 환자가 싱가포르 등 중국 이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을 다녀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대한 여행 이력이 병원과 약국에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약국에서는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 해외여행 이력 정보 시스템,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로 환자의 해당 국가 여행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국 여행 이력을 제공해 중국 외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가 유입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레부터는 일본과 홍콩, 오는 17일에 대만과 말레이시아, 마카오 등에 대한 여행 이력 정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요즘에는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정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놨습니다. 최양지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물어봤습니다. 손을 이렇게 자주 오래 씻은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손 씻는 습관이 바뀐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입니다. 밖에 나가면 손을 잘 안 씻었는데 밖에 나가 손 씻는 습관 엄청 들었어요. 30초 이상 좀 씻는 거. 가족과의 안부 전화에서는 위생 관리를 잘 하라는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마스크 꼭 쓰고 손소독제도 꼭 손 씻으라고 약속하죠. 바이러스가 침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함께 먹는 식습관도 달라졌습니다. 찌개 같은 그 그전에는 같이 먹었지만 요즘은 따로따로 먹고 이런 식으로 조금 신경을 쓰니까. 외출이나 문화생활을 줄이고 심지어 병원 치료까지 미루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홍대나 강남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일 아니어서 안 가게 되고 영화도 많이 안 보고 머리 MRI를 찍으려고 예약을 해놨는데
일단은 가서 MRI 찍으러 가서 누워있는 그 자체가 마음이 불안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취소했어. 축하를 받아야 할 기념식에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할 수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실 안에서 졸업식을 영상으로 하고 부모님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허무하기도 하고 슬펐어요. 과도한 불안감을 내려놓고 따가운 눈촉을 받고 있는 중국인들을 보듬고자 하는 마음도 보입니다. 침착하게 좀 대처를 하고 또 정부에서 하는 거 조금 기다려도 주고 해야 되는데 혼자서만 살 수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 다 살아야 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일상과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TBS 뉴스 최현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계속되면서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신한, 삼성, KB 국민 등 8개 카드사의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설 연휴 직후 일주일간 온라인 결제액은 2조 5,087억 원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한국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역사상 처음으로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 수상하는 4관왕에 오르자 외신들은 오스카의 새 역사를 썼다며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어권 영화로 작품상을 수상했다며 기생충의 수상을 세계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생충의 수상은 오스카 유권자들을 비난해온 이들이 요구한 좀 더 포용력 있는 오스카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기생충이 작품상 수상으로 오스카 역사에 남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 영화 기생충이 경쟁작들에 비해 너무나 강력했다며 지금껏 11편의 국제영화만이 오스카 작품상 후보에 오를 수 있었는데 이 중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로 작품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예측 가능성으로 점철된 시상식 시즌 끝에 오스카가 기생충의 작품상을 주면서 극적으로 마지막에 엄청난 비틀기를 선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리는 업무보고에서 세 부처는 일자리 정책을 공동주제로 부처별 핵심 과제 이행 계획을 보고합니다. 청와대는 방역에 총력 대응을 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 민생 챙기기와 일자리 창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업무보고 재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밤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권, 울산, 경북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5도 등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0.1도, 습도는 53%입니다. 8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편집 강경지, 기술 이봉근, 아나운서 황원찬, 송정이었습니다. TBS 캠페인. 안녕하세요. 용달업 하는 이윤재라고 합니다. 요즘 LPG 1톤 트럭으로 전국을 다닙니다. 차 잘 나가고 조용하고 연료비도 저렴하니까 왜 진작 안 바꿨나 싶어요. 경유차 폐차할 때 정부 지원금 받고 LPG 트럭 살 때 또 400만 원 지원받아서 부담 없이 샀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고 서민 부담도 줄이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지금 경유차를 운행 중이시라면 가까운 지자체 및 1833-6501로 문의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대한LPG협회가 함께합니다. 사영아, 진로는 결정했어? 네, 선생님. 전 감정평가사가 되려고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집부터 땅, 배, 비행기까지 모든 자산을 평가한대요. 맞아. 감정평가사는 자산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야. 제가 알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정말 보람있을 것 같아요. 올바른 가치로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감정평가사가 되길 응원할게. 국민의 재산권 지킴이, 국민과 국가의 든든한 동반자, 감정평가사협회는 국민의 생활 속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함께합니다. 살리고 살리고 연로 한번 살리고 전기로 한 번 더 살리고 경제도 환경도 살리고 한국지역 난방공사
열로 한 번, 전기로 한 번. 에너지 살 틈 없이 두 번 살리는 열병합 발전.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 효율을 올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줄입니다. 지역 난방, 지역 냉방, 전력, 청정 신재생에너지의 열병합 발전까지 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함께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대한민국 면도기 도루코페이스 협찬 서울토피스 제공 1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면으로 구리부터 한암증기점 사이, 또 광암터널 부근과 서안암부터 송파 사이가 정체고요. 성남 부근 2차로에는 승용차 사고 있기 때문에 송파 나들목부터 4km 정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은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10km 정도 정체고요.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방면으로 장진아들목부터 탄천 1교까지 시속 20km 내외입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 방면으로 암사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또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고, 반대 하남 방면으로 홍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는 50분 정도 걸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 홍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이동하는 데는 50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대한민국 면도기 도루코페이스 협찬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3부가 방송됩니다. TSN. 김어준의 뉴스공장.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Parasite has 6 Academy Award nominations and is the first film not in the English language to win Best Picture, winning 4 Oscars tonight. 자, 2부에서 노미노 감독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영화평론가 강유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전방에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규정 속도 80km 구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잠깐 LA 현재 취재차 나가 있는 시내 21 김성훈 기자 연결해가지고 현지에서 직접 보는 반응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내 21 김성훈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효 감독님 반가워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 인사는 기고 가서 하시고요. 그 시상식이 이루어지는 그 극장에 들어가셨어요? 아, 극장에 못 들어가고요. 호텔 방에서 시상식을 TV로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니 왜냐면 아카데미 회원들만 시상식에 입장할 수 있고 미국 기자들도 다 자기 집에서 TV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냥 한국에서 TV에서 보지 왜 LA까지 가서 호텔 안에서 봅니까? 시상식만 어쩔 수 없이 시상식만 호텔에서 취재를 하고 어쨌든 시상식 결과가 나오면 미국 기자든 한국 기자든 이제 각자 취재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에서 봤습니다. 좋더라고요. 한국어도 나오고. 저는 그래도 극장에 마련된 시설에서 보는 줄 알았는데 근데 각자 호텔 방에서 괜히 연결했다 싶기도 한데 혹시 그 시상식 전에 현지에서 만난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수상 예감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기생충이 받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취재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예, 시상식 사흘 전에 LA에 들어와서 이제 취재를 이제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취재를 했는데 제가 만난 이제 현지 기자들이나 할리우드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기생충이 공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국제 영화상은
본상은 하성이 전통으로 보거나 인문적으로 보거나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전망이었네요. 그들도. 그렇죠. 아무래도 아카데미 회원 8,000명이 1인 1표로 이제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이 표를 받은 작품이 상을 이제 받는 수상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영화 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 플레이어들이 보기에는 기생충이 좀 독특하고 국제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탔기 때문에 작품성은 인정하지만 과연 이 비영어권 영어로 이제 만든 영화가 부상을 수상할 수 있을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도 자격은 되는데 비영어권이니까 되겠나 싶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어제 다들 놀랐어요. 그 이제 감독상, 작품상 차례대로 수상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놀랐군요. 매체 기자들이나 제작자나 프로듀서들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아마 투표한 사람들일 텐데 본인도 설사 기생충에 투표했다 하더라도 나는 투표하지만 이건 뭐 다른 사람까지 다 투표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군요. 알겠고요. 그렇죠. 그러면 받고 나서는 왜 받았다고들 합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작년 5월에 기생충이 칸국제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하면서 이미 유럽 지역이나 이제 북미 지역의 기생충에 대한 관심이 이제 북미 지역에 특히 북미 지역의 기자들이나 평론가들뿐만 아니라 그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종사하는 여러 구성원들이 이미 관심이 많았어요. 기생충에 대한 관심이. 일단 작품성은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에 상륙했고, 그리고요. 그렇죠. 북미 지역에서 이제 작년 8월에 한국 영화 아카데미 대표로 선정이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기생충이 북미 지역을 돌면서 오스카 캠페인이라는 걸 했거든요. 여기서 오스카 캠페인이라는 거는 오스카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 영화들이 1년 전부터 북미 지역 넓잖아요. 북미 지역을 돌면서 이제 우리 영화 홍보도 하고 각종 TV쇼에 출연도 하고 광고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마어마한 전방에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규정 속도 80km 구간입니다. 라고 하는데 원래 영화 업계에서는 1년 전부터 오사카 캠페인이라는 걸 합니까? 다들? 주요 영화들이?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는 한국 대표로 선정된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를 했어요. 미국 본토 영화들은 1년 전부터 하고 기생충은 한 6개월 전부터 했다. 예,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영화들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들마다 이제 매년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전담으로 하는 팀이 있는 반면에 기생충 같은 경우는 CJ가 이번에 아카데미 후보로 처음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맨땅에 헤딩하듯이 북미 지역을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캠페인이 과정에서 캠페인이 성공적이었나 보죠? 과정에서 이제 도는 과정에서 이제 워낙 이제 기생충에 대한 관심도가 한국제 영화제부터 높아져 있는 상태였고, 이 도는 과정에서 봉준호 감독이 각종 길드에서 진행하는 영화상이나 어쨌든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면서 수상 소감들이 그 미국 젊은 관객들이나 영화인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아카데미 시상식 직전까지 혹시나 상을 받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를 할 만큼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거죠. 첫째는 이미 구미 유럽에서 인정받은 작품성이 있는 데다가 6개월 전부터 캠페인도 제대로 했고, 그 캠페인에서 봉준호 감독이 내놓은 여러 가지 화제가 된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대로 먹혔나 보네요. 그 화법이. 로컬 영화제냐,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을 두고 로컬 영화제 아니냐, 이런 이제 발언들이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이제껏 나오지 않았던 성격의 발언들인데, 그걸 이제 아시아권 감독이 와서 그런 발언들이나 수상 소감들을 하다 보니까 미국 현지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귀국했으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신의
20일 이번 주에 마감하는 기생충 스페셜 에디션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이 사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 호텔 방에서 시상식을 관람했던 신의식을 김성훈 기자 분석이었고, 교수님, 네.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기생충 현상은 기생충에 등장하는 모든 대사로 다 설명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 듣고는 그 대사가 생각납니다. 최숙 씨가 한 말이 뭐냐면 시험은 기세야라는 말을 하거든요. 기세로. 근데 아카데미 오스카야말로 기세입니다. 아, 그래요? 기세를 만들어 가느냐, 기세를 못 만들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을 만드는데 말씀하신 봉준호 감독이 수상 소감을 하나씩 하는 이 멘트들이 기세를 만든 겁니다.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럼요. 뭐 로컬 영화제다. 어라? 이거 뭐지? 그 다음에 1인치 장막. 이런 모든 것들이 기세를 쭉 밀고 가서 투표를 계속 꽤 오랜 시간 하거든요. 오랜 시간. 하루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 오랜 시간 하는 동안 이 기세가 바로 그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만들고 소문을 만들고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을 만들어 갔으니까요. 역시 계획이 다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오스카 캠페인이라는 말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이건 뭐 미국 주요 영화들은 1년 전부터 한다는 건, 그러니까 전해 수상이 있는 직후부터 계속 한다는 얘기잖아요. 개봉 시기부터 아카데미를 염두에 두고 합니다. 캠페인을 뭘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 대한 이제 말 그대로 홍보라는 말로 할 수 있을 듯한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감독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세계 3대 국제 영화제도 엄밀히 말하면 그 가기 직전까지 어느 정도의 캠페인이라는 게 또 있기 마련. 우리 영화를 후보작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화만 좋아서도 되는 건 아니고 캠페인을 어떻게 또 만들어 가느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없으면 캠페인을 아무리 잘하는 것 같을까? 거꾸로 네. 작품이 아무리 좋아도 캠페인을 망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캠페인이 아무리 좋아도 작품의 엉망이 만들면 둘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윤호 감독은 아실 거라고 지금 전제하셨는데, 교수님이 캠페인에 대해서 아십니까? 국제영화제 캠페인에 대해서? 깊숙이는 잘 모르고요. 저도 살짝 아는데, 근데 캠페인이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부터 전방에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규정 속도 80km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국제단편영화제 같은 경우 그 부분은 후보작 다 본 사람만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정도예요. 왜냐면 워낙 인지도나 저명성에 따라서 그 영화 괜찮대 하고, 이거는 좀 사실 우리나라 영화 심사하시는 분들도 반성이 될 것 같은데 정말 다 보냐의 문제 있죠. 그런 부분에서 그게 워낙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엔 어땠을까요? 캠페인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니까 영화도 훌륭했지만 영화를 미국 주류사회 영화계에 밀어넣은 캠페인도 굉장히 훌륭했고, 그 캠페인 중에 봉 감독이 각종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말들도 대단히 효과적이었다. 여러 가지 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련을 해놨어요. 장마당을 마련을 해놨는데 어떻게 살리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봉 감독이 이 영화 캠페인의 저는 주인공이었다고 봅니다.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잘 해냈고, 아주 겸손하지만 날카로운 말들로 공격성이 있는데 맞고 나면 아픈 거 있잖아요. 당장 아픈 게. 유머에 섞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영화 특징이 사실은 블랙 코미디라고 해서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웃긴지 잘 모르지만 웃으면서 아프게 보는 영화인데 영화랑 또 잘 보더라고요. 봉 감독 자체의 캐릭터도 상을 받는데 기여한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수상소감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되게 개인적인 게 창조적인 것이다. 굉장히 깊숙하게 그것도 와닿았어요. 게다가 또 그 말한 사람이 마틴 스콜세지인데 그 말도 누군지 궁금하게 뜸을 들여가지고 통역을 중간에 주고 누굴까 궁금할 때 저 사람이라고 하니까 하나가 터지고 그 짧은 순간에 또 영어로 무시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만큼은. 네. 그러니까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전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팅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영화 감독의 캐릭터도 수상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듣다 보니까 우인희 감독님은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나도 저런 기회가 온다면 저런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봉 감독님은 저도 몇 번 안 뵀지만은 상당히 매력적이세요. 어떤 남자가 보더라도. 워낙 또 이야기를 재밌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상대방이랑 이렇게 좀 이렇게 밀당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는 듯.
뺏는 듯한. 영화들을 좀. 네. 예를 들어서 본인과의 대화에서 어떤 점에서 그런 걸 느끼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주 그런 뉘앙스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술 먹고 얘기해서 잘. 이번에 또 왜 시사회장에서 쥐가 지나가는 걸 봤대요. 그걸 보는 순간 이 기이하고 이상한 게 내 영화에 되게 좋은 진조일 것 같아요. 전방에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규정 속도 80km 구간입니다. 영화관에 쥐가 지나가는 느낌? 이게 공주 영화의 느낌을 좀 압축한 반면에 자기 영화의 느낌을 좀 그렇게 설명하는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헐리우드 전 세계 최대 영화 축제 삐까번쩍한 공간에 쥐가 지나가네? 뭐 이런 거. 네. 그런 장면들을 잡아내서 영화에 담는 것 같아요, 항상. 영화에 늘 있죠. 네. 김성훈 기자의 수상 3가지 이유 포인트 왜 혹시 추가시켜 주셨습니까? 저는 아카데미의 변신 시점과 맞아떨어진 이게 영화를 풍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점도 절묘했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사실은 네. 모든 이 정도 되면 현상이잖아요. 영화 작품이 좋은 것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 시점에 무슨 사람들의 결핍이나 욕망하고도 맞아떨어져야 되고 또 그걸 수용할 영화제의 상태도 준비가 돼야 되고 다 맞아떨어지면. 맞습니다. 네. 늘 PC라고 해서 여성 영화에 상을 주기도 하고 인종 갈등 영화에 상을 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내부자의 시선에서 좀 자유롭게 강렬하게 멘트를 던졌는데 거기에 반응을 해준 거예요. 아카데미 회원들이. 그동안은 면피성이었잖아요. 비난을 받았죠. 흑인 누구 한 사람 주고 이러면서 면피해 왔는데 이번에 아예 본상을 제대로 줘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의 계기를 만들고 싶었던 듯 합니다. 92회인데 물론 이게 투표를 한다는 게 1인 1표다 보니까 계획을 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론이 형성됐거든요. 분명히 아카데미에 문제가 있다. 너무 폐쇄적이다. 이거는 외국 영화들이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좀 고집을 부렸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 자체가 대단한 분위기죠. 네. 그 형성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봅니다. 왜 헐리우드의 주요 제작자나 스타들이 보면 진보적인 인사들이 많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심주의라고 그렇게 공격받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들도 미국 중심주의였던 거야. 미국 산업이. 그게 겹치면서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도 기여한 바가 간접적으로 있다라고 저는 현상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감사하고요. 역으로 기여한 거 아닌가. 예. 그 장벽이라는 용어도 저는 아주 절묘했다고 봐요. 자막에 1인칭 장벽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거든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맞아떨어지죠. 장벽이란 말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생각 못했는 걸.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장벽을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되게 들었을 때 좀 이렇게 가슴 아파할 단어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대요. 그 단어가 꽂혔을 것 같아요. 계획이 있어. 통역이 잘한 것도 물론 큰 것 같습니다.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쓸 수도 있는데 미국 정치권에서 계속 멕시코와의 장벽 무역 장벽 할 때 그 단어가 확 환기됐을 거 아니에요. 1인치밖에 안 된다 이 장벽은. 그거 못 넘냐 라고 하니까 영화인들이 우리 넘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게 만든 거죠. 그거 다 계획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계획을 이렇게 도표를 써서 원고를 쓰진 않았겠지만 이 계획이라는 게 영화 속에서 말하는 계획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막상 닥치면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까라는 점에서 계획은 있어도 수상소감 마치 우발적으로 한 것 같지만 밤새도록 몇 주간 연구하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받은 남겨해야지. 이번 아카데미도 수상소감 쫙 들어보면은 어떤 분의 수상소감은 너무 지루해서 그리고 중구난방이라 듣기 힘든 분이 있는가 하면은 봉준호 감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상소감이 굉장히 깔끔하고 글쎄 원고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특히 마틴 스콜세지를 거론하는 장면은 미국 영화인들도 다 얘기하더라고요. 감동적이었다고. 다 계획이 있은 분이에요. 본인의 무대도 본인 연출가니까 자기가 그 장면 속에 한 캐릭터처럼 머릿속에 그리고 나가지 않았을까. 그 꼼꼼한 분이. 계획이 있는 분이에요. 자, 우 감독님 검색어가 올라왔네요. 남산의 부장들도 실검에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말은 별로 안 하셨는데. 요즘 끝물이라 가지고. 끝물이라. 되게 그 영화 좋게 봤거든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엄선의 부장 얘기도 약간 해야지 그래도. 제가 인터뷰도 따로 했었고. 예,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화 소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기생충이 미국을 그렇게 습격했듯이 하필 또 이때 좀 어쨌든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좀 아쉬웠어요. 코로나 사실은 흥연도 기세거든요. 기세거든요. 하다가 그냥 코로나 기세가 꺾였죠.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규정 속도 60km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왜 가면었을까? 왜 가면었을까?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인데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실제 사건에 좀 이 영화가 갇혀 있길 바라지 않았어요. 좀 그 실제 사건의 그런 걸 좀 뛰어넘어서 조금 영화적인 좀 확장성을 갖길 바랬고, 또 그게 좀 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11.6이라는 사건을 조금 다른 시선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저는 처음에 이 영화 보자마자 어쩌면 우민호 감독님께서 좀 제2의 봉준호처럼 독특한 길을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정말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저는 역사극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만 보니 심리 스릴러이고, 그리고 스파이 장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스파이극으로서 이쪽 부분에서 굉장한 실력을 발휘하시는구나 라는 점에서 야, 이게 역사를 단순히 재현한 수준이 아니라 네. 그 안에서 스릴러. 저는 심리 스릴러가 없었어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사실은 누가 했는지는 다 아는 얘기니까 심리 스릴러에다가 거기다가 또 그 스파이 장면들이 너무나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꼭 총칼이 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하구나.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규정 속도 80km 구간입니다. 변주를 한다면 이라고 생각해서 봉준호 감독처럼 바뀔 수 있겠는데 제가 성장이란 말을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봉준호 감독처럼 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아니 봉준호 감독도 다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아카데미 얘기하니까 내가 그런 상을 받을 일은 없다고. 사실 그거는 누구의 상상 속에도 있지 않는 거잖아요. 외국 자국어로 해서 아카데미가 상 받는다는 얘기. 근데 보통 감독들이 다른 감독의 영화랑 이렇게 자꾸 비교 안 해요. 그냥 자기 전작보다 잘 찍길 바랄 뿐이죠, 사실은. 기생충 얘기 그만하라고요? 아니야, 그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나도 뭐 저런 영화 찍어야지, 이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 봉준호 감독님은 왜 다른 감독도 계속 거르러 나는 그 사람한테 배웠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배우긴 하죠. 저도 봉준호 감독 좋아하고. 어떤 점을 저거 내가 배워야지 하는 점이 있습니까? 감독을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전방에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규정 속도 80km 구간입니다. 저는 그게 부족했던 감독이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이거 영화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느껴지죠, 사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 드리는 것보다 영화를 딱 보면은, 감독이 이 영화를 되게 장악을 했구나, 되게 컨트롤을 했구나, 이게 보이는데, 저는 그게 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나마 남사에서 조금 제가 하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를 완벽하게 영화 속에서 그렇죠. 꼼꼼하게 본인의 어떤 감독의 비전이 선명한 거죠. 그걸 그리고 배우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비전을 구현해내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 실제로 내가 그린 그림은 이건데 현장 상황이라든가 현실적 여건 때문에 이거 내가 좀 타협하고 넘어가야 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타협을 하면서도 구현하는 거죠. 이제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아카데미상 받았으니까 봉준호 감독이 어마어마한 어부콜들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민호 감독님이라면 그런 정도 인지도를 쌓아서 막 제작비가 원하는 대로 들어와요. 그럼 무슨 영화 만들고 싶어요? 되게 궁금해요, 저는 감독님. 근데 사실은 봉준호 감독님도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은 계속 이 정도 사이즈의 영화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 전에 더 큰 작품, 설국열차가 컸는데, 이게 제작비가 크면은 감독이 지는 부담감과 자유로움이 그만큼 오히려 같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 그 액수를 말하는 게 본인이 완벽히 장악 가능한 사이즈가 이거니까.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규정 속도 80km 구간입니다. 저는 그냥
계속 퇴출이나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아니 그렇게 말하시는 감독님들도 있더라고요. 네. 다음 영화를 찍으면 아마 좀 그럴 수 있다고.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제작비가, 저도 이번에 제작비가 좀 큰 영화를 했는데, 남사의 우장들을 한국 영화 사이즈에서는요, 많이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 회수는 하셨어요? 아니, 손익은 이제 맞췄죠.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됐죠, 자연스럽게. 원작에 있는 겁니다, 남산의 우장들. 원작에 있는 거 슈퍼 베스트셀러였어요. 베스트셀러였는데, 그러면 이 베스트셀러를 읽고 자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영화하며 오랫동안 생각하신 분으로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그 교수님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또 가시기 전에. 이게 역사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왜 김재규 당시 장군이 전신 중대부장이었죠. 이게 우발적이다, 아니다 계획적이다, 이게 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감독의 눈으로는 이게 우발적인 거로 그려지고 싶어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그냥 당시도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우발적이기엔 너무 계획적이고 계획적이기엔 되게 우발적이다. 당시 재판관이.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것 같아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고, 제가 뭐 저의 어떤 정답을 딱 영화 안에서 듣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왜냐면 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만든 분으로서도 네.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사건이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냥 미스테리로 남겨뒀죠.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제 관객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떠나기 전에 궁금한 걸 하나 여쭤보고 가고 싶어요. 제가 밖에서도 여쭤봤는데, 이번에 이제 이미경 부회장께서 하신 일 굉장히 많습니다만 CP라는 직함을 다셨더라고요. CP요? CP. 예. 뭐 우리가 보통 방송에서 말하는 CP 개념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제작자분한테, 1000만 영화 넘긴 제작분한테 물어봐서 CP가 뭐냐 물었더니 정확한 답이 없고요. 그리고 감독님한테 오늘 여쭤봐도 그게 뭐지라고 또 옆에 계신 다른 제작자분한테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새로운 개념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개념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어떻게 제가 답을 얻은 건 한국 영화의 특수성이라는 답을 얻었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한국 영화 이제 봉준호 감독 이후에 나간다면 그 부분에서 고칠 건 고치고 조금 더 넓힐 건 넓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감독 건데. 위에 있는 존재 이런 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님도 모르고 1000만 영화를 만든 제작자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 얘기는 또 하나의 주제여서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하고요. 일단 교수님 안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시간상 저희가 국내정치 잠깐 해야죠. 감독님 잠깐 계세요. 아니 이어폰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전화 국내정치 잠깐 짚어보고 옵니다.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자, 무소속입니다. 김관영 의원 연결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저희 이제 원래 바른미래당 시간인데, 지금 뭐 바른미래당은, 윤승민, 안철수, 또, 뭡니까, 호남계 다 분열돼가지고, 할 수 없이 무소속인 김관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자, 일단 왜 무소속으로 나오십니까? 국민들께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 검찰개혁 사실 주도하고 또 그런 일들을 당이 의지를 가지고 서로 단합해서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뭐 바른미래당의 상당 주역들인 유승민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두 분이 다 탈당을 하시고 또 뭐 이렇게 분열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더 이상 바른미래당이 이런 정치개혁이나 여러 개혁 작업들을 앞으로 책임있게 해나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 8년 동안의 유병 활동을 백지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규정 속도 60km 구간입니다. 그럼 이제 같이 했던 분들 여기 아주 짧게 제가 여쭤보자면, 유승민 의원은 이제 공수통화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돌아보면 이 부분은 손학규 대표의 예측이 맞았던 거죠? 맞았다고 보여지죠. 작년 4월 달에 패스트트랙하는 과정에서부터 탈당 준비하고
그 이후로 뭐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여러 번 그런 얘기들이 휘시아되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결국은 뭐 예정된 수순으로 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인했지만 결국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 부분은 손학규 대표의 예측이 맞았던 거고. 네. 반면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귀국하면 손학규 대표가 함께 가길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글쎄요, 함께 가기를 원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당을 장악해서 독자적으로 하기를 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뭐 두 분이 이 의견이 결렬이 돼서 의견일치를 못 봐서 결국 안 대표께서도 독자적으로 창당의 길을 지금 가게 되었는데 참 이 부분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저로서는 저는 안 대표께서 조기 귀국을 하기를 여러 번 주장을 했고 안 대표님 오시면 안 대표님하고 손 대표님하고 나머지 우리 뭐 최종적으로는 호남에 있는 과거 국민의당을 복원해서 그 플러스 알파까지 이룬다면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제3당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그 부분이 또 무산이 돼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무산된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손 대표님과 안 대표님의 결국은 뭐 당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저는 뭐 사실 손 대표님께 제가 여러 가지 어쨌든지 간에 당의 대표로서 유승민 대표 세력이 탈당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 그 자체로도 정치적 책임을 국민 앞에 지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잠시 퇴진하셨다가 내려놓으시면 우리가 다시 손 대표님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좀 모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손 대표님은 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른미래당의 후남계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통합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4년 전 국민의당 마이너스 안철수가 되는데 이 통합에는 왜 합류를 하지 않으신 겁니까? 당시 국민의당은 명분이 있었거든요. 이 안철수, 또 수도권, 호남, 이 다 결합이 됐고, 물론 상당수가 호남이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7번 당시에는 수도권에 기반을 둔 상당한 정치 세력이 있었고, 또 당시에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호남에서 특히 위면을 받은 상황이고, 민주당 정서가 컸고 그 과정에서 새정치에 대한 열망이 호남에서 대단히 컸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당에 주도적으로 합류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 부분 수도권 기반도 없고 지금 정치적 공학적 계산 말고는 이 호남에서 왜 경쟁 구도가 필요한지 통합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본인이 직접 경험하신 호남의 밑바닥 정서가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호남의 밑바닥이 특히 이제 당시하고 가장 큰 차이는 민주당이 당시에는 야당이었고요. 지금 여당으로 바뀌었고 또 그 이후에 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에게 찬태를 한 이후로 민주당이 호남에 상당한 공력을 들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 민심이 지금 민주당에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데 이것이 쉽게 개선되거나 약화되기는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결국 무소속 개인으로 평가받겠다. 저번에 지금 그렇게 해서 무소속으로 선택하시고 싶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바른미래당에 다들 해주셔가지고 무소속에서 더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간 연결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객관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윤관영 의원님. TBS 캠페인. 안녕하세요. 피플라이프 모델 현빈입니다.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성인병의 다른 이름 생활습관병.